1단계 데이터의 실체. 2026년 3월, 오늘 하루에만 전국에서 카페 수백 곳이 간판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카페가 왜 요식업 통계에 들어가느냐, 단순한 간이 휴게소가 아니냐고 예리하게 질문하십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할 때 일반적인 카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주류, 즉 술을 판매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반면 일반 식당은 음주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이 모두 음식점업이라는 거대한 요식업 카테고리로 묶여서 계산됩니다. 도대체 왜 국가기관은 이 둘을 묶어서 시장 규모를 파악할까요? 그 이유는 자본의 이동 경로에 있습니다. 은퇴 후 번듯한 식당을 차리려던 4050, 그리고 5060 세대의 자본이 소방시설이나 위생허가 등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이 휴게음식점, 즉 카페 창업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소비하는 전체 식음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카페 창업자가 폭증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요식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고 연쇄적인 폐업률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20년 이상 뼈 빠지게 일해 모은 평생의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들여 카페 창업이라는 아슬아슬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사원들은 매달 1,000만 원의 순수익이 통장에 꽂힌다는 화려한 엑셀표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유동인구가 넘쳐나고 앞으로 무조건 뜰 상권이라며 지금 당장 가계약금을 입금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부의 데이터는 그런 추상적인 현올림과 가짜 기대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한 시장 데이터와 물리적인 한계치만을 대입하겠습니다. 당신이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소중한 퇴직금이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요식업 시장에서도 기어코 남의 돈을 빨아들이는 상위 2%의 냉혹한 수학 공식을 완벽하게 폭로합니다. 철저한 숫자로 입증되지 않은 상권에 진입하는 것은 당신의 1억 5천만 원을 길거리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2단계 퇴직금이 사라지는 3가지 구조적 한계. 당신의 지갑에서 매달 얼마의 돈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노동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해 봅니다. 첫째, 15평 개인 카페의 물리적 매출입니다. 실평수 15평, 사인 테이블 8개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총 32개의 좌석이 하루 종일 손님이 꽉 들어차서 무려 5회전을 하고 커피와 디저트 객단가를 5,000원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32석 곱하기 5회전 곱하기 5,000원, 하루 최대 매출은 80만 원입니다. 한 달 30일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문을 열어야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이 2,400만 원입니다. 이것이 15평 공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절대 매출액입니다. 하지만 현실 평균 매출인 월 1,200만 원을 대입해 보십시오. 원두와 우유, 그리고 디저트 생지 등 재료비 원가율 30%를 적용하여 360만 원을 뺍니다. 비싼 A급 상권의 월세 300만 원을 뺍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을 교대로 돌리는 최소 인건비 400만 원을 뺍니다. 배달앱 수수료와 신용카드 결제망 수수료 100만 원을 지출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과 냉난방기를 쉼없이 돌리는 전기요금과 수도세 등 관리비 100만 원을 절감 없이 그대로 지출합니다. 통장에 남는 돈은 고작 40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장 본인이 매일 12시간씩 서서 일한 노동의 대가, 즉 본인 인건비 400만 원을 강제 차감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당신은 매달 마이너스 360만 원, 1년에 4,320만 원의 적자를 확정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창업 후 3년 안에 완벽하게 소멸합니다. 둘째, 저가 프랜차이즈의 끔찍한 수익 구조입니다. 백다방,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 같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팔아 비싼 월세 300만 원을 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원두 원가 300원, 플라스틱 컵 100원, 종이 홀더 50원, 플라스틱 뚜껑 50원, 빨대 20원, 여기에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까지 모두 제외한 순수 마진을 잔당 800원으로 최대한 후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월세 300만 원, 알바비 400만 원,
사장 인건비 400만 원 등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최소 고정비 1,100만 원을 감당하려면 한 달에 무려 13,750잔의 커피를 팔아야 합니다. 30일 내내 쉬지 않고 매일 458잔을 팔아야 겨우 적자를 면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10시간 영업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45잔, 1분 20초마다 커피 한 잔을 기계처럼 쉬지 않고 뽑아내야 합니다. 알바생 한 명과 사장 둘이서 감당할 수 있는 물리적 속도가 아닙니다. 원래 객단가 7,000원 이하의 박리담의 전술은 월세 100만 원 이하의 골목 상권이나 이면도로의 C급지에서나 가능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핑계로 비싼 월세의 핵심 상권과 대로변 진입을 가맹점주에게 강요합니다. 본사는 매장 오픈 시 인테리어 마진과 매달 납품하는 원두물류 마진을 꼬박꼬박 챙겨가지만 가맹점주는 매일 400잔을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녹아내리는 완벽한 구조적 한계 시스템입니다. 셋째, 대규모 뷰카페와 빵 공장의 숨겨진 이면입니다. 주말에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가면 우후죽순 지어진 초대형 빵 공장과 대형 뷰 카페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백 평의 주차장과 화려한 건물을 가진 이들이 단지 커피 한 잔과 빵 몇 개를 팔아서 수백억 원의 자산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들의 이면에는 부의 상속을 위한 자산가들의 철저한 절세 전략이 완벽하게 숨어 있습니다. 수십억 자산가들은 개인 사업자 명의로 카페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저렴한 외곽의 농지나 임야를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농산물 가공시설을 빙자한 초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세웁니다. 현행 대한민국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를 교묘하게 이용하면 이 농업회사 법인들은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이라는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50억 원짜리 땅을 사면 취득세만 수억 원이 절감되는 구조입니다. 향후 그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인프라가 깔리면서 땅값이 100억 원으로 폭등해도 이들은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세트로 쓸어 담습니다. 이 대형 카페들의 진짜 목적은 빵을 팔아 남기는 푼돈 마진이 아닙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감하며 수십억 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자식에게 온전히 세탁하여 물려주는 것, 즉 부의 증여와 상속이 진짜 목적입니다. 당신이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15평 매장에서 매일 에스프레소 기계 앞에서 노동력을 쏟아부을 때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4050 세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자본주의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3단계, 상위 2%의 냉혹한 수학 공식. 그렇다면 대체 이 98%가 망하는 지옥 같은 요식업 시장에서 기어코 살아남아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어가는 2%의 생존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커피 맛의 장인도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라는 부동산업자의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고 완전히 다른 수익 공식을 대입합니다. 비밀 1. 권리금 영원 전략으로 고정비 소멸. 이들 상위 2%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새 상가에 번듯한 인테리어를 새로 하지 않습니다. 매일 수백 곳이 폐업하는 참혹한 시장 데이터를 완벽하게 역이용합니다. 현재 상가 임대차 시장에는 원상복구 철거 비용 3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모든 인테리어와 수천만 원짜리 커피 머신 장비를 권리금 영원에 거저 넘기겠다는 매물이 차고 넘칩니다. 생존자들은 철저하게 이 폐업 직전에 매물만을 골라 인수하여 1억 5천만 원의 초기 창업 비용을 2천만 원 이하로 극단적으로 축소시킵니다.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수천만 원의 시설 감가상각이라는 초기 자본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것이 2%가 살아남는 첫 번째 수학 공식입니다. 비밀 2. 15편의 한계를 깨는 외부 유통 파이프라인 구축. 가장 핵심적인 폭로입니다. 진짜 돈을 버는 카페 사장들은 15평 매장 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테이블 회전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손님만 하염없이 기다려서는 앞서 계산한 물리적 매출 천장 2,400만 원을 영원히 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카페 매장을 예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철저한 유통 공장으로 활용합니다. 대로변을 피해 이면도로에 월세 80만 원짜리 C급 상권의 매장을 얻어 고정비를 극단적으로 절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형 로스팅 기계나 대형 오븐을 들여놓습니다. 남는 시간에는 주변 20개, 30개의 다른 영세 카페나 중소식당 기업 사무실에 직접 볶은 원두와 대량으로 구운 디저트를 도매로 납품합니다. 원두 1kg을 거래처에 납품할 때마다 1만 5천 원의 마진을 남기며 매달 매장 밖 기업 간 거래에서만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별도로 창출합니다. 커피 한 잔을 5천 원에 파는 불안정한 소매업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원두와 디저트를 유통하여 한 번에 수십만 원의 고정 결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외부 유통 파이프라인이 매장 오픈 전에 기획되어 있지 않다면 15평 소형 카페의 한계는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4단계. 계산되지 않는다면 숨죽여라. 상권의 한계와 수익 공식이 이토록 숫자로 명확한데 여전히 예쁜 앞치마를 두르고 우아하게 커피를 내린다는 감성에 젖어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냉혹한 계산기를 드십시오. 첫째, 비싼 권리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화려한 상권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권리금 없이 기존 시설을 거저 인수하여 초기 자본 1억 5천만 원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매장 안에서 파는 단순 커피 판매량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 매장으로 고정 납품할 수 있는 확실한 B2B 유통 파이프라인 기획안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사장 인건비 400만 원을 차감하는 순간 당신의 매장은 반드시 적자로 돌아섭니다.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된 나만의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이 없다면 당신의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은행 파킹 통장이나 우량 국고채에 단단히 묶어두고 가만히 현상을 유지하십시오. 무리하게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어 1년에 4,320만 원의 확정된 손실을 보며 골병이 드는 대신 안전자산으로 원금을 100% 방어하는 것. 그것이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자산 방어이자 수익 창출입니다. 적자 상태의 상권에는 진입 절대 금지입니다. 스스로 지갑을 지키십시오. 누구보다 빠르게 부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부의 데이터였습니다.